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온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한국사 관심이 많아서 최태성 선생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우리 대리미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쓰레기 문제 저희 태성쌤이랑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풀어보겠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노영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태성 선생님 모시고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말씀하셨지만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수도권 매립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소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그 역사는요, 자그마치 약 2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역사 길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이 도심에 발생하는 그 분뇨, 이 분뇨를 치워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박지원의 소설 그 예덕 선생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선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말 안에 똥걸음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마기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똥걸음을 위해서 이렇게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힘든 일이니까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다.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했다. 좋아요. 접근 좋아요. 그럼 어떻게 제대로 안 했을까? 거리에 막 버렸을까? 거리에 버린 거를 치우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뇨를 치워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상당량이 이 개천동으로 투기돼 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한양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겠어요?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사실 근대적인 이 오물 처리 시스템이 도입된 건요, 개항 이후 그 일본인 거주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근대적인 오물 처리 시스템이 뭘까요? 어렵다. 무섭네요. 이거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라서 분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 이건 뭐냐면 오물의 배출, 수집, 처리가 제도의 근거에서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오물을 배출하는 자의 그 청결에 대한 의무, 위생적인 보관, 처리비의 부담, 오물 수거 및 처리를 전담하는 그 조직에 대한 제도가 도입, 운영되면서 전국 각 주요 도시별 일본인 거류 지역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시행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물 청소 시스템. 청소 시스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게요, 1908년이 되면요, 제2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 거주 일본인들 뿐만 아니고요,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물 관리 체계가 도입이 된 겁니다. 1908년이면 이제 대한제국 말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은요, 일본인들에게는 익숙했겠죠. 근데 당시 조선인들한테는 어땠을까요? 많이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우리가 알아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간섭하지 마! 라는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네요. 있었겠죠. 뭔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질서, 이거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절 이 도시에서 수거한 오물 중에 분뇨는 비료로 판매되었고요.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매립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가는. 그렇죠. 넘쳐나게 되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쓰레기 처분장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1964년부터는요, 그 서울시 각 지역에 매립지를 설치해가지고
1977년까지 총 10개 지역에 매립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로 와도 이런 매립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지로 사용되던 곳이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이렇게 산재한 소규모 매립지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한 곳에 모으자. 그래서 좀 체계로 관리하자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가 된 거죠.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니까 서울시가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매립지를 물색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 주택단지 개발 들어가고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들어오니까 결국 서울시는요 외곽에 이 교통이 좀 편리하고 제방축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최적의 장소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앞서 나왔던 수도권 매립지. 일단은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거기 인근에 찾아가야 되니까. 난지도. 그렇죠. 바로 난지도. 이 난지도를 최종 매립지로 결정하는 난지도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 1978년 3월부터 바로 이곳에 매립을 시작해가지고요. 서울시 전역에서 8톤 트럭 3,000대 분량의 쓰레기가 매일 매립이 됩니다. 이곳에. 자, 그런데요. 난지도 매립지는 사실 위생 매립장을 표방은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비위생 매립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냄새가 심했겠네요. 해충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악취, 먼지, 침출수, 뭐 화재,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요. 어쩌다 이 악취가 심한 날은요, 여의도까지 악취가 퍼지면서요, 이 쓰레기산에서는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난지도에 있는 그 근처에 제가 살았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약간 그 좀 이렇게 흐린 날. 어디선가 이 냄새는 무엇인가 이게 그거였어요. 그거. 자, 그러면서 이 난지도 매립장은요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80년대 이 중후반에 뭐가 있으면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게 유치한 이 상황에서 서울시 난지도 매립장은요 최대 골칫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가요 1986년 3월에 국가가 나서서 이거 대체 매립지를 좀 조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여기 수도권 지역 상황도요 사실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면서 당시 환경청이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디가 좋을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 관련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생활 쓰레기, 산업 폐기물, 자, 이걸 좀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지를 찾는데 어디가 최적지일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찾아냅니다. 거긴 어디였냐면 해안가. 해안가. 자, 그래서 이 해안 지역 간척지를 대상으로 물색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땅한 곳을 막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1986년이었거든요. 12월에 인천시가 김포지구 일부를 폐기물 매립지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개발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당시 이 지역은요, 그 월남했던 그 피난민의 그 정착을 위한 이 농경계 간척과 염전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1980년 1월부터요, 동아건설이 김포, 장도, 일도, 청라도 등을 연결해가지고 이 거대한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 여기가 이 대단히 해안 매립지로서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확신한 거예요, 환경청에서. 그래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1987년 2월 18일 이 김포지구를 매립지 부지로 땅땅땅 선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 사는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김포지구로 딱 매입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발.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여기가 원래 어떤 곳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간척. 간척지. 네. 그걸 어디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동아건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동아건설이 안 좋아했겠네요.
여기 우리 지금 건축주인데 why? 당시 간척 사업을 진행하던 동아건설과의 협상이 문제였겠죠. 당시 간척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요. 그동안 투입된 자본도요 1,000억 원. 이 1,000억 원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좀 동아건설 회장님 어떻게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아유 이거 쉽지 않죠. 예. 끊임없는 이 설득에도 불구하고요. 동아건설은 정부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환경청 저 공무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되죠. 아 힘들게 찾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협상? 아 꾸준한 협상. 네, 다른 곳을 찾으시면 힘들 것 같고요. 꾸준한 협상. 여길 좀 한번 밀어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협의를 걸친 끝에 동아건설에서는요 총 3,630만 제곱미터 중에서 북쪽 지역 2,075만 제곱미터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또 왜냐면 이게 또 정부 사업인데 또 이게 계속 버티기도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렇게 해서 1987년 1월부터 부지 확보 및 건설 계획에 착수해서요 약 1년 만인 1988년 88 올림픽 개최 전에 1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정말 이 수도권 매립지 건설 계획은요 오케이 나자마자 아주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청에서는요 본격적인 그 매립지 건설 사업을 위해서 1989년 3월 20일 김포 매립지 건설 사업본부를 발족을 합니다. 전체 2,075만 제곱미터 그 매립 부지를 총 5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드디어 이 수도권 매립지 건설을 진행했고요. 제1공구에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가스 및 분진 처리 시설 등의 오염 방지 시설 공사와 기반 조성 공사 및 하천, 도로가 이제 하나 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약 2년 6개월이 흐르고요. 마침내 1992년 2월 28일 준공된 수도권 매립지. 우리 태성이의 걱정거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세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향후 조성될 지금 제1공구만 지금 해결됐잖아요. 아직 많이 5개 공구를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조성될 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직 지금 하나는 했는데 아직도 할 게 많어 지금. 해봤더니 이거 하나 하는데도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991년 바로 이 매립지의 기술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바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사업본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뿌리가 생겨난 건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있는 건 아셨어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고.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쓰레기만 버릴 줄 알았지. 그리고 어디론가 쓰레기는 사라지고 아침에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냥 저희 동네 어딘가로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그 국가 단위의 그런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처음 저도 사실 이거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진짜 알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렵게 탄생한 그리고 너무나도 고마운 수도권 매립지. 자, 그런데요.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반입되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뭘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그 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지난 20년의 역사, 그 역사를 2탄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